지금 뭐 내가 뭐 꾸며 입고 다닌다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니까. 항상 이 정도 퀄은 유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아니다. 자, 헛소리 그만하고 시작하자. 그 보라색 셔츠 아직도 있어요, 집에. 자, 29번부터 볼 겁니다. 우리 교재가 저번이랑 구성이 조금 달라졌죠? 왜냐면 이번에 GPT를 안 쓰고 내가 직접 썼거든, 해설을 다. 그래서 조금 구성이 달라졌고, 뒤에 워크북 구성도 달라졌는데, 이건 조금 이따 숙제 안내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29번부터 보자.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조직의 관점에서 one of the의 복수명사 있어야 되죠? 그 복수명사가 얘입니다. examples, 얘가 복수명사예요.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가장 놀라운 예시 중에 하나, 또 한 가지 포인트는 ing. 놀라운 감정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능동형 분사를 썼다. 어쨌든 one이 주어입니다. 그러면 one of the most fascinating examples of, 근데 뭐에 대한 예시? how, 간접의 의문, 어떻게 특정한 조직이 포함할 수 있는가? Many different types of culture, 수많은 다른 종류의 문화를 포함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시는 이렇게 주어 동사 수일치가 한눈에 안 들어오지, 멀어가지고. 이렇게 one이란 주어랑 is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수일치 문제 항상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일치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뭐냐면 to recognize, 인지하는 것이다. 무엇을? The functional operations, 기능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뭐에? Of different departments within the organization. 그 조직 안에 있는 다양한 부서의 기능적 행동을 이해하는 것이다. 자, 근데 분석은 다 됐잖아. 내가 지금 10초 드릴 테니까 이거 의역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그리고 이해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이게 약간 지금 문장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보면 예시는 인지하는 것이다. 이게 뭔가 주어 동사가 안 맞아 벌써. 일종의 주술불일치가 벌써 일어났단 말이지. 그러니까 뭔가 함축적인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 자체로 제대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장에서 실제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그냥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자, 어떤 조직, 기업이 있다고 해보자. 조직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죠. 조직의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의 기업에는 회계팀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팀도 있을 거고, 뭐 인사팀도 있을 거고, 너무 문돌인가? 개발팀도 있을 거고, 뭐 품질 관리하는 이런 부서들도 있겠죠. 이런 다양한 부서들이 한 회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 각각의 부서들마다 자기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볼까? 회계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질 것 같아요? T. 굉장히 꼼꼼할 거야. 그치? 작은 숫자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게 이 회계팀 사람들이에요. 마케팅팀 사람들은 어떤 경향성이 있을 것 같아? 말을 잘하고 뜬구름을 많이 잡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실수로 경영학과 같은 데 가가지고 마케팅 수업을 들어서 팀플을 하다 보면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소리를 보통 마케팅 세부 전공한 친구들이 합니다. 인사, 남 뒷담. 남 뒷담 가는 거 좋아하고, 개발팀. 이 친구들이 약간 사회성이 좀 떨어지지. 그치? 이분들은 약간 좀 사회성이 떨어진 경향이 있지. 품질 관리? 개발이랑 비슷할 거고. 지금 무슨 얘기냐? 각각의 부서마다 그 부서 고유의 문화가 있다는 거야. 그 다음 우리가 뭘 인지해야 돼? 각각의 부서마다 다른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different예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지? 전혀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지만 실제로 이 문장을 읽고 끝까지 글을 해석해보면 결국 여기서 필자가 우리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건 different다. 다른 여러 부서들의 기능적인 행동을 인지하는 것이다. 다른 부서들이 서로 다르게 일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정도로만 이해하시고요. 굳이 이거를 여기 있는 one of the examples랑 어떻게 연결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시도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안 될 거거든, 이거는. 애초에 주술불일치가 있는 상태에서 쓰여진 문장이에요, 이거는. 이해했죠? 핵심 아이디어는 각각의 부서마다 다른 식으로 일한다. 자, the varying departments and divisions. varying은 다양한이라는 뜻입니다. 다양한 부서와 과는 그 조직 안에 있는 will inevitably view. 필연적으로 볼 것이다. 특정한 상황을 뭘로부터? From their own biased and prejudiced
perspective. 방금 내가 설명한 내용이 그대로 문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다양한 부서들은 필연적으로 볼 거야. 특정한 상황을. 뭘로부터? 그들만의 편향되고 편견 있는 관점으로부터. 즉 회계팀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를 숫자의 관점에서 볼 거고요. 개발팀 사람들은 모든 그 데이터를 개발 가능성, 실현 가능성의 관점에서 볼 거고, 인사팀 사람들은 모든 데이터를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거라고. 사람 측면에서 볼 거라고. 알겠죠? 여기 뭐 모르는 단어 없죠? biased라든지 prejudice 이런 단어 몰랐으면 잘 체크해 두시고요. inevitably 이런 거 필연적으로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A department and its members, 한 부서와 거기 있는 구성원들은 will acquire, 가지게 될 것이다, 획득할 것이다. 무엇을? 터널 비전을. 근데 이제 우리가 터널 비전이 뭔지 알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필자가 이제 부가 설명을 해줘야겠지. 자, 터널 비전을 획득하게 될 것이다. 관계사절이고요. which부터 which this allows them to see things as others see them. 주관되고 동사인데 이게 뭔가 allow A2 부정사처럼 생겼는데 뭔가 앞에 this가 붙어 있으니까 해석 거꾸로 하면 되겠죠. allow A2 부정사는 A 같은 부정사 할 수 있게 하다. this allow는 할 수 없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요런 해석이 되겠죠. 자, 그 터널 비전이 주관대 터널 비전이 할 수 없게 하는 거야. 그들로 하여금 볼 수 없게 해요. 사물을. as 접속사 뭐뭐처럼 뭐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낸 것처럼. 여기서 무슨 문제가 나올 수 있냐면 them이 두 개 있죠. 저 them 두 개가 지칭한 대상이 다르다. 앞에 있는 them은 누구예요? members. 얘는 members야. 얘네들이야 이거는. 얘가 얘예요. 반면에 저 뒤에 마지막에 있는 them은 터널 비전이 그 멤버들로 하여금 사물을 못 보게 한대. 뭐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는 것처럼. 저 그것들은 그럼 사물이겠죠. 저 them은 사물입니다. 여기 things가 여기 them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 이제 대명사 지칭 추론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무슨 대명사를 읽고 이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체했는지를 꼼꼼하게 읽으면서 봐야 됩니다. 하여튼 이 문장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 특정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터널 비전이라는 걸 획득하는데요. 그 터널 비전이 그들로 하여금 보편적인 사고를 할 수 없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회계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은 평생 회계사의 관점에서만 모든 일을 볼 거라는 거지. 특정한 이벤트. 여기 어떤 이벤트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이벤트 스펠링이 맞나? 맞지? 자, 회계팀은 자기의 관점에서만 볼 거고요. 개발팀은 자기의 관점에서만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야가 좁아지는 걸 터널 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회계팀, 개발팀에서 각각 일하기 전에는 조금 더 넓은 뷰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몰라. 하지만 수년간의 트레이닝, 수년간의 현업에서 회계적 사고를, 개발적 사고를, 인사적 사고를 가짐에 따라서 자기의 시야가 좁아진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회계팀 사람들은 마케팅, 인사, 개발, 품질 관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절대로 볼 수 없다. 라는 얘기죠. The very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s. 저 the very가 형용사로 쓰였는데 이게 그 자체는 이란 뜻이거든요. 자, 구조 자체는, 조직의 구조 자체는 만들 수 있다. 뭐 얘가 주어지, the structure, 얘가 주어입니다. 만들 수 있다. 갈등을. 문장은 너무 쉬운데 뭔가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하나 빠져 있어. 잘 생각해 보세요. 구조가 갈등을 유발 뭐 할 수도 있지. 근데 뭐가 하나 빠져 있잖아. 지금 구조에서 발생하는 뭐가 있었어요? 시각의 차이가 있었지. 그 시각 차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 중간 단계가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글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가 어때? 다양하지. 얘가 다양해. 조직의 구조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 멤버들, 그 안에 조직원들의 시야가 좁아진다. 좁아진다는 건 결국 다양해진다는 얘기겠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 갈등이 생긴다. 여기서 저 중간 부분을 날려버린 게 이 문장이에요.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날린 겁니다. 중간 부분을. 다양해진다는 거는 이런 말입니다. 좁아진다는 건 개개인의 관점에서 좁아진다는 거잖아. 다양해진다는 건 회사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시선도 있고 이런 시선도 있고 이런 시선도 있고 회사 전체 관점에서. 전체 관점에서는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얘는 이렇게 보고 그럼 다양한 시선들이 있는 거잖아. 이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거야. 서로 간에. 회계팀에서는 숫자 안 맞으면 난리를 치겠지. 마케팅팀에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개발팀에서 뭐라 그래? 당신 미쳤어? 네가 만들 거야?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이게 갈등이라는 거야. 서로 다양해지는 시선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혹시 이해되시나요?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중간을 날려먹고 조직의 구조가 다양한 것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그냥 결론만 내어버린 겁니다. 이 글은. choice of whether, 요거 whether 명사절 접속사죠. 그러면 뭐뭐인지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사절 접속사. The structure is, 그 구조가 mechanistic, 기계적인지 또는 organic, 유기적인지에 대한 선택은 can have, 가질 수 있다. profound influence, 엄청난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갈등 관리에. 자, 이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CEO야, 갈등을 없애고 싶어. 갈등을 없애면 뭘 없애야 돼? 조직원들의 시야의 다양해짐을 없애야 되죠. 시야를 통일시켜야 되지. 얘를 없애고 싶으면 얘를 없애야 돼. 얘를 없애려면 조직 구조의 다양성을 배제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간다는 겁니다. 어떠한 조직 구조가 물론 너무나 다양한 조직 구조가 있겠지만 크게는 기계적인 수직적 구조가 있고 수평적 구조가 있고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 많은 이 중간 부분이 있겠지만 양대 이쪽 끝을 딱 가져왔을 때 이쪽인지 이쪽인지에 대한 선택이 이거 선택하는 게 갈등 관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쪽을 하나로 선택해줘야 이 사람들은 보통 수직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위계 질서 있는 환경에서 일해. 개발자들 개판입니다. 이 사람들 출근도 막 재택으로 하고 이러잖아. 이 양반 판교에 그 IT 개발자들 일하는 거 보면 나 주변에 몇 명 있는데 굉장해요. 이 사람들. 조직 문화가 너무 다르다고. 여기서 갈등이 발생하니까 그걸 제거하고 싶잖아. 그러면 얘네 문화랑 얘네 문화를 통일시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로. 이런 얘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메카니스틱은 기계적인이라는 뜻이고요. 이 단어가 풍긴 냄새부터 어때? 수직적이고 위계적이고 꽉 막혀 있고 관료적인 그런 시스템처럼 보이죠? organic. 이미 풍기는 냄새부터가 스타트업 얘기하는 것 같아. 그치? 다음 문장에서 바로 나옵니다. mechanistic structure, 기계적 구조는 has a vertical hierarchy, 수직적 위계를 가진다. 수직적 위계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공무원 같은 조직이에요. 공무원 조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공무원. 보통 숫자를 다루고, 그치? 숫자를 다루고 어떤 금전을 다루는 일일수록 저런 경향성이 있겠지. 여기 얘기하는 회계팀이 아마 가장 수직적인 위계관계를 가진 부서가 될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친구들은 수직적 위계를 가지고요. 여러 규칙이 있어요. 많은 절차도 있고요. Many levels of management, 많은 관리 단계도 있어요. 뭐에 관련된? Involved in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에 관련된. 수직적 위계라는 건 보고체계가 길다는 거잖아. 내가 바로 회장한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난 내 위에 과장한테 보고하고 그 사람은 또 부장한테 보고하고 본부장한테 보고하고 이사한테 보고하고 이 짓을 몇 번 하고 나서 사인 한번 받아내는 그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 조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organic structures, 이건 이제 유기적 구조는요 어떻다? more horizontal, 더 수평적이다, 본질적으로. 그 다음에 관계부사가 나왔네요. 이 친구 선행사는 여기 있습니다. organic structures가 선행사예요. decision making, 의사결정이 어때? is less centralized, 덜 중앙 집권화되어 있다. 회계팀 굉장히 중앙 집권적입니다. 거기 부서장 한마디로 모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야. 개발팀은 안 그래요. 여기는 한 명 한 명이 그냥 지 멋대로 하는 거야. 그냥 원래 그런 문화야, 개발자들이. 그래서 이게 수평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결정이 수평적이에요. 그 다음에 spread. 자, 요거 우리 그 첫 중간고사에서 나왔던 단어인데 요거 PP형인 거 알죠? 이게 spread도 되고 spreaded도 되거든. 둘 다 PP형이에요.
이걸 왜 얘기하냐면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야. decision making이네요. 단수 주어에 spreads다. 이거 아니라고. 이거 동사 이거 원형 동사 아니에요. 이거 is 공유하고 있는 수동태입니다. 아시겠죠? 수동태야, 수동태. 여기 is 이렇게 생략돼 있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덜 중앙 집권적이고 확산되어 있어. 넓게 퍼져 있어. across the plane of the organizations. 그 조직의 평면에 넓게 펴져 있다. 즉 의사결정이 수평적으로 조직원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글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사실은 이 지점에서, 그리고 내가 여기 아까 써준 거 있지, 한국어로. 거기서 글의 요즘 다 나왔어요. 그 뒤에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네가 혹시 만약에 갈등을 없애고 싶잖아? 그러면 구조를 일원화시켜야 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일원화시키기 위한 양대 구조의 축을 보여주는 거야. 가장 극단적으로 수직적인 형태, 가장 극단적으로 수평적인 형태를 제시해서 둘 중에 하나를 몰아야 조직 간의 갈등이 없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글의 요지는 사실 요 문장까지였어요. 밑에는 부가 설명. 여기 질문 있나 혹시 29번? 괜찮아요? 이게 아마 원래 어법 문제였고 where이 아마 위치로 돼 있어서 틀린 문제였을 겁니다. 29가. 자, 그러면 우리 32번으로 가봅시다. 자, 32번도 난이도가 상당해요. 오늘 3개만 할 거예요. 3개에서 이번 주에 싹 끝내면 돼요. 자, 보자.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Every time이 저게 whenever 이라는 복합관계 부사로 바꿀 수 있는 거거든. 뭐뭐 할 때마다 라는 뜻입니다. 뭐뭐 할 때마다. A new medium. 저 미디어, 혹시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알아? 미디어 있잖아, 미디어. 이거 복수명사인 거 알아요? 얘의 단수가 미디엄이다? 별로 중요하진 않아. 어쨌든 그냥 이게 매체야, 매체. 자, 새로운 매체가 comes along, 등장할 때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Whether it's the invention of printed books. 자, whether 절 싹 묶어서 예쁘게 묶어버리면요. 일단 whether 절 무시하고 해서 읽어보자고. Every time, 뭐뭐 할 때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다음에 and. 두 번째, 네가 start to use it,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그럼 whenever 다음에 지금 2개가 붙어 있는 거네. 그치? whenever 다음에 1번 등장할 때마다, 2번 사용하기 시작할 때마다. 자, 그때마다 it's like, 이건 마치 뭐와 같아? You are putting on. 요거 put on 이란 동사죠. 착용하다. 아는 얘기죠? 자, 마치 뭐와 같아? 착용하는 것과 같아. on a new kind of goggles. 새로운 고글을 착용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체가 등장해서 네가 그걸 사용할 때마다 사실 이건 뭐랑 같은 거야? 새롭게 구매한 고글을 눈에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글을 쓰면 어떻게 돼요? 고글에 색깔이 있지? 세상이 어떻게 보여? 그 색깔대로 보인다는 얘기야. With their own special colors and lenses. 그들만의 특별한 색깔과 렌즈를 가진 고글을 착용하는 것과 같다. 뭔가 되게 함축적이지, 의미가. 그치? 이제 뒤에 가면 어차피 나올 거니까 굳이 여기 들어가진 않을게요. 요 whether는 지금 부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뭐 이던 간에라고 해석하는 거고요. 우리가 직전 29번에서 봤던 whether과는 달라요, 성질이. 그 whether는 명사절 접속사였고 이번에는 부사절 접속사로서 뭐뭐 이던 간에라는 해석을 이끕니다. 자, 뭐뭐 이던 간에. 그럼 얘는 사실 예시야. 그냥 예시 이끄는 거잖아. 얘에 대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시예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시 첫 번째가 책이고요. 두 번째가 TV고 세 번째가 SNS예요. 그럼 결국 이 문장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책, TV, SNS 같은 이러한 새로운 소통 매체가 등장했고 네가 이거를 사용하잖아. 그럴 때마다 사실 이건 뭐랑 같아? 네가 마치 새로운 고글을 쓰는 것과 같아. 네가 어떤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선입견이 발생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 가면 바로 명백하게 드러날 겁니다. Each set of goggles, 각각의 고글은 그 set of를 쓴 이유는 이미 알겠지만 고글이 렌즈가 2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고 each이기 때문에 어쨌든 명사 자체는 단수로 와야 됩니다. set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each set of goggles. 그 다음에 관계사절. You put on. 이만큼이 관계사절이죠. goggles랑 you가 명사 충돌하니까 이렇게 수식관계 만들어주면 네가 착용하는 각각의 고글은 저기 뭐 관계사, 목적격 관계되면서 빠져있지. 이 정도는 볼 수 있죠. 자, 그 각각의 고글은 makes, 사역동사예요. 네가 보게 한다. 뭐를? 사물을 다르게 보게 만든다. 당연하지. 빨간 고글 쓰면 이 흰 책상이 어떻게 보여요? 빨간색으로 보이겠지? 파란 고글 쓰면 파란색으로 보이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상식적인 얘기. 자, so when you start to watch television. 이 친구는 저기 있는 책, TV, SNS 중에 TV를 예시로 들어서 자기의 의견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TV를 보기 시작할 때 이 절은 일단 빼놓고 얘기하자고. 이거 없다 치고. 자, 네가 TV 보기 시작할 때요. 너는 보기 시작해요. 세상을 뭘로? As being shaped like television itself. 요거 서술형 나올 수 있는 포인트니까 여기다 밑줄 긋고 별표 달아놓으세요. 요거. 수동형 동명사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포인트입니다. 저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see A as B라는 이 문장을 먼저 이해해야겠죠? 이거 무슨 뜻이겠어? A를 B로서 보다 라는 얘기지. 그치? A를 B로 보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얘를 통해서 쟤를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A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 지금? The world가 들어가 있죠. 세상을 뭐로서 본다. 이 B 자리에 지금 들어간 게 동명사인데, 수동형 동명사라고 이게. 조금 더 쉽게 이해하려면 여기다 쉐이핑을 한번 넣어보세요. 쉐이핑. 원래 동명사 능동 형태인 쉐이핑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얘는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See the world as shaping. 세상이 구성하는 것으로 보다. 이런 뜻이겠지. 세상이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세상이 형성하는 것으로. 이런 해석인데 문제는 아니 세상이 형성한 게 아니잖아요. 형성되는 거잖아. 그렇죠?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쉐이핑을 수동형으로 바꿔준 거예요. 수동형 동명사인 being shaped를 집어넣음으로써 해석을 어떻게 만들어? 세상이 형성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이 친구에서 수동형 동명사 전환. 자, 그럼 너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냐? 세상을 뭘로 봐? 형성되는 것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이? 텔레비전 그 자체와 같이. 네가 TV를 보기 시작할 때 너는 세상을 TV 그 자체와 같이 형성된 것으로 본다라는 얘기인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TV가 자기만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거야. TV가 우리한테 어떤 선입견을 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지를 받기도 전에, 즉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어떤 작가가 있잖아요. 작가가 있고 이 사람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 우리한테 아이디어를 전달하겠죠? 이게 나야. 근데 만약에 이게 TV라는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잖아? 그러면 이 작가가 뭐라고 보냈던 상관없이 이 TV가 이미 자기의 메시지를 너무 강력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가 왜곡돼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TV를 보면 그냥 딱 TV를 켰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TV가 우리한테 보내는 메시지를 이미 수용하고 있는 거야. 작가가 보낸 거랑 무관하게. 왜? 얘가 너무 크니까. 이 메시지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말인지 좀 추상적으로는 이해가 되나요? 다음 문장 보면 조금 더 명백해질 텐데 다음 문장 갔다가 요거 before 저거 마저 처리해보자. That's why Marshall McLaren said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Every time a new medium comes along 이거 봤던 문장이죠. 앞에서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다시 말하면 a new way for humans to communicate 인간들이 소통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이 등장할 때마다
함축 의미 it has buried. 동사 메시지가 목적어. 그것은 그것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새로운 매체가 등장하면 그 매체는 이미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실제로 그 매체로 들어가는 그 내용과 무관하게 매체만의 메시지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뉴 미디엄 있지? 이 새 매체 얘가 여기 있는 it이랑도 같고요. 여기 있는 it이랑도 같아요. 새로운 매체가 등장할 때마다 그 매체는 그 매체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하면 it, 미디엄 같은 대상이지. 같은 대상이라는 거. 그럼 이 문장을 가지고 위의 문장을 다시 한번 괄호 친구까지 해석을 해보자고. 네가 TV를 보기 시작할 때 심지어 뭐 하기 전에 네가 흡수하기 전에 메시지를 뭐해? 특정한 TV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이것도 뭐뭐이던 간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예시 나와 있어요. 저게 TV쇼의 예시예요. 전혀 중요한 내용 아니야. TV쇼의 메시지를 흡수하기도 전에 넌 이미 TV 자체처럼 형성된 그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된다. 더 쉽게 얘기하면 이거야. 세상을 TV가 제시하는 시선대로 본다. 컨텐츠랑 무관하게. 그렇죠? TV만의 관점을 내가 이미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요 얘기예요. has buried a message in it. 그 안에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모든 매체는 자기만의 메시지가 있는 거야. TV는 그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던 간에 TV라는 그 매체가 우리한테 전달한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It is gently guiding us to see the world according to a new set of codes. 자, 그것도 여기 있는 it이랑 같은 대상이겠죠? 이것도 새로운 매체입니다. 그 새로운 매체는요, 우리를 이끌고 있어요. 우리가 뭐 하도록? To see the world. 세상을 보도록. 뭐에 따라서? A new set of codes. 이게 뭐야? 이게 선입견이지. 그 매체가 가져온 그 선입견이에요. 그럼 이쯤에서 아까 그 고 그리고 뭐고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연결고리를 보는 순간 바로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세상이 있어요. 이제 세상을 내가 빨간 고글을 통해서 봐. 그리고 이걸 내가 수용하고 있어요. 실제 세상이 무슨 색인지 나한테 와닿나요? 난 모르겠지. 나는 이 세상을 빨간 고글이 나한테 보여주는 모습으로만 볼 수 있어. 하얀 벽은 나는 모두 시뻘겋게 볼 거라고. 마찬가지로 자, 작가가 어떤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려고 해요. 근데 하필 TV라는 수단을 사용했어. 자, 그러면 이 수용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작가의 진짜 진위를 수용할 수 있어요? 못해. 작가가 수용한 게 TV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왜곡돼서 전달된다라는 게 이 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고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두 개 같은 얘기야, 이게. 아시겠죠? 혹시 여기까지 내용, 이 문장 조금 어렵긴 했는데 혹시 이해됐나요?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됐지? 수동용 동명사는 내용 이해랑 상관없이 얘는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거 서술형 나오면 영작 못해, 이런 건. 자, 그 다음에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맥라렌이 아닌데, 저 사람 이름이. 저 사람이 주장했다. 자, 방법이에요. 명사 충돌. 방법인데 어떤 방법? Information gets to you라는 방법이고요. 일단 첫 번째로 way랑 information이 충돌했는데 이 사이에 how는 못 들어가죠. way, how 안 되지. 여기 관계부사 that 같은 건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뭐 for which 이런 것도 당연히 되겠지만 시험에 잘 나오진 않습니다. The way information gets to you. 여기 get to you는 너에게 다가오다. get to가 다가오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나와있지? 정보가 너에게 다가오는 방법이 is more important. 더 중요하대. 뭐보다? The information itself. 정보보다 더 중요하대. 자, 이 사람 심지어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 얘가 너무 커. 그래서 이 정보보다 얘를 통해서 전달됐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빨간 고글을 쓰고 있으면 밖에가 무슨 색이든지 나는 무조건 왜곡된 시각밖에 얻을 수 없는 거야. 내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 작가가 나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지랑 무관하게 나는 어쨌든 TV가 전달하는 바로만 모든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 심지어 어떻게 얘기해? 야, 얘보다 얘가 더 중요해.
정보 자체보다도 정보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훨씬 더 중요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역 써놨어요. TV란 매체를 통해 메시지 전달된다면 메시지 내용과 무관하게 그 TV 자체에 의해서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메시지가 TV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전달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야 이 마지막 문장이 연결이 돼요. TV는 가르쳐준다, 너에게.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 정도는 아실 거고 The world is fast. 세상이 빠르다는 것을 알려줘. 그 다음 두 번째, 세상은 뭐에 관한 거야? 표면과 외관에 관한 외모지상주의적 세상이라는 것을 TV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이 얘기가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가 궁금할 수 있거든.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TV를 통해서 보면 어떤 정보가 들어오든 간에 TV의 입맛에 맞춰서 우리한테 전달된다 이거였잖아요. 그러면 대체 그 TV의 입맛이 뭔데? 무슨 아이디어를 TV가 가지고 있길래 모든 주장을 왜곡해서 우리한테 전달해 주는 데가 궁금할 수 있으니까 TV는 참고로 이러이러한 성질을 가져와라고 마지막 문장에 덧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 요지랑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는 사실은 뭐 여러분 알겠지만 TV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아니야. 정확히는 프로듀서 그 프로그램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편향적으로 편집하고 이런 거에 따라서 내용이 바뀌잖아요. 원래 시나리오 작가가 쓴 거랑 무관하게. 그 얘기 아니라 당연히 뭐 TV 인치수에 따라 뭐가 다를지 그런 당연히 아닙니다. 당연히 아니겠지. 자, 어떠한 뭐 시사적 이벤트가 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이 미사일을 쐈대. 그게 팩트의 정보지. 그걸 가지고 각각의 방송국마다 자기의 입맛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편집해가지고 우리한테 전달할 거라고. 그 편집하는 과정이 여기서 얘기하는 이 엄청난 TV의 영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TV 이 스크린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당연한 얘기겠지, 이거는. 그렇죠? TV 자체가 가지는 메시지 또는 방송국 자체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글의 요지는 뭐죠? 이 글의 요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 그렇지. 매체를 주의해라. 매체는 우리가 얻게 된 정보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친다. 더 나아가면 그건 사실 편향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정도가 되겠죠. 자, 마지막 33번까지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33번 어려워요. 오늘 뭐 어렵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진짜 어려운데 어떡하겠어. 일단 첫 번째 문장이 말도 안 돼. 첫 번째 문장이 진짜로 일단 개념이 뭔지도 난 잘 모르겠는데 본질주의는 또 뭐고 무는 또 왜 여는데 말이 안 돼. 문장이 벌써 막 마음이 복잡하단 말이야. 영은 씨 어렵다. 잘 들어. 자, 개념은 필수적이다. 인간의 생존이 필수적이야. 그러나 우리는 must also be careful. 조심해야 돼. 개념을 다룰 때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개념은 문을 열어줘요. 뭐에 대한? 본질주의를 향한 문을 열어준다. 이 필자는 그럼 본질주의에 대해서 플러스로 평가해요? 마이너스로 평가해요? 그치, 마이너스로 평가하는 거겠지? 아니, 조심하라며. 본질주의를 향한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는 본질주의가 뭔가 잘못됐거나 적어도 어떤 문제가 있는 얘기다라고 이 사람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시그널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 정도가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서 본질주의에 대해 논하시고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거는. 자, they encourage us to see things that aren't present. 자, 그들은 개념이죠. 개념은 부추긴다.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사물들을 어떤 사물들 that aren't present 존재하지 않는 사물들을 보도록 부추긴다. 와. 점점 미궁에 빠져, 이제. 보지 않는 걸 보도록 만든대, 개념이. 자, 이게 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으니까 맨 뒷문장에 있는 예시를 먼저 가져와서 내가 보여줄게. 빛 있잖아, 빛. 빛이 입자예요, 파동이에요? 자, 둘 다입니다. 이중성이라고 하죠. 모두 성질이 있어요. 입자로서의 성질이 있고 파동으로서의 성질이 있어요.
자, 근데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걸 몰랐어. 근데 빛이 파동이라는 건 너무 명백하잖아. 파동이잖아, 빛은. 자, 파동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자,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하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까? 진공 상태에서 내가 소리를 질러. 들려요? 안 들리지? 왜 안 들려? 그렇지. 공기를 통해서 이 소리라는 파동이 전달되는 거잖아. 그렇지? 파동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매개체가 필요합니다. 그럼 뭐가 이상한 게 하나 있잖아? 별이 빛이잖아. 걔가 그럼 우주를 어떻게 가로질러서 오는 거지? 우주는 진공 상태라며. 무슨 문제적인지 이해가 돼요? 빛을 파동이라고만 생각하니까 야, 파동이면 얘는 진공 상태에서 이동할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건지가 설명이 안 돼라고 이 사람들이 접근을 한 거야. 굉장히 개념에 집착한 거죠. 파동이라는 개념, 진공이라는 개념, 또 이제 매질, 이 두드려 맞는 게 아니고 매질이 파동이 이동할 수 있는 그 물질을 얘기하는 거거든. 물이라든지 공기라든지 하는 이러한 본질에 매몰돼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무슨 짓을 벌였는지 알아요? 우주에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결론을 했어. 우주에 에테르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다라는 결론을 내버린 거야. 보통은 사람들이 이상한 물질이 보였네? 이게 뭘까? 아, 이걸 에테르라고 부르자.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근데 이 양반들은 그게 아니고 야, 파동이잖아. 진공 상태인데 매질이 없잖아, 그러면 빛을 이동시킬 수 있는 특별한 매질로 우주가 차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자라고 해서 잘못된 개념을 꺼냈다는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개념에 집착한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뭔가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는 시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현대물리학에서는 해결이 됐어. 왜? 현대물리학에서는 빛의 입자로서의 성질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진공 상태에서는 입자로서 가속해서 넘어오는 거다 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이제는. 하지만 옛날엔 이걸 몰랐다고. 그러니까 이 본질적이고 개념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억지 개념을 만들어낸 거고, 이 억지 개념인 에테르를 찾기 위해서 수백 년을 허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요게 이 글 뒤에 있는 예시예요. 물론 나는 이거를 몰랐어요. 준비하면서 찾아본 내용. 내가 이걸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당연히. 그치? 되게 어려운 지문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럼 이 두 개 문장이 대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개념이 왜 위험해? 개념에 함몰되면 이딴 짓을 하게 된다고. 이런 짓. 존재하지도 않는 뭔가를 가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야,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 있어야만 해. 라고 찾으려고 발작을 하는 그런 불편한 상황이 초래된다. 자, 이 양반은 그 오픈 페이스북이 저게 책을 열었다가 아니고요. 책을 쓰기 시작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책의 서문을 열었다라는 뜻이야. 이 책을 연 게 아니고 얘가 작가예요. 이 양반이 자기의 책을 시작했어요. 무지라고 불리는 자기의 책을 시작했어. 오래된 격언을 가지고. It's very hard to find a black cat. 가조진주어죠. 검은 고양이를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어디에서? 어두운 방에서. 특히 언제? 고양이가 없을 때. 어두운 방에서 있는 고양이를 찾는 것도 어려워. 특히 근데 언제 더 어려워? 고양이가 없을 때 진짜 어렵잖아. 어두운 우주에서 에테르라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왜? 없으니까. 이 얘기야. 아시겠죠? This statement beautifully sums up the search for this. 이러한 진술은 아름답게 요약한다. sum up, 요약한다. 무엇을? The search, 탐구를. 뭐에 대한? 개념에 대한 탐구를. 즉, 헛짓이다라는 깔끔한 단어로 아주 쌈뽕하게 요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요즘 말 잘 씀. 이거 지났니, 이제? 이렇게 요약이 딱 된 겁니다. 아시겠죠? 미안하다. 아저씨가 좀 젊은 척 좀 해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을 찾기 위한 탐구는 사실 헛짓이다라는 아주 깔끔하고 명료한 문장으로 마무리해버린 거예요. History has many examples. 많은 역사가 있다. Of scientists. 과학자들이 많은 역사가 있어요. 자, 어떤 과학자들이냐? Who searched. 찾은 거야. fruitlessly. fruitlessly 하면 성과 없이라는 뜻이죠. fruitless가 뭐 성과 없는 이거니까 ly 붙어서 성과 없이 찾으려고 했어요. looked for, searched for. 뭘 찾으려고 했냐? an essence. 본질을 찾으려고 성과 없이 노력한 수많은 과학자들의 예시가 있대요. 즉 많은 과학자들이 뭘 했다? 뻘짓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뻘짓이에요, 뻘짓.
많은 뻘짓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뭐를? wrong concept,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추론을 가이드, 이끌기 위해서. 이 예시. 이 사람들이 어떤 잘못된 추론을 했어요?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 있다고 추론을 해버린 이게 잘못된 추론이었던 거야. 이걸 해놓고 나서 찾으려니까 당연히 안 나오지. 이게 존재해야만 해라고 찾으려면 안 나와요, 원래. 자연현상은 이걸 관찰한 다음에 얘의 성질이 뭘까를 탐구하는 게 정석이지. 그지? 그들이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어. 무슨 개념? 빛의 파동성만 존재한다는 잘못된 개념을 사용했고요. 이것 때문에 이 친구들은 이 에테르를 찾으려고 발악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못 찾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내용은 잘 따라오죠? 내용은. 자, 그 다음에 Firestein gives examples of luminous spurious ether. 이 사람은 발광 에테르의 예시를 제시한다. 이게 이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미리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왔으면 숨이 턱턱 막혀요. 이게 너무 추상적인 글이어서. 그래서 일부러 이 얘기를 앞으로 먼저 끌어온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문장 금방 읽힐 거예요. 자, 그 에테르의 예시를 제시합니다. 에테르가 뭐냐면 mysterious substance, 어떠한 의문스러운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관계사절. That was thought to fill the universe so that light would have a medium to move through. 일단 편의상 universe까지만 끊어보자. 사실은 저 so that도 이 안에 들어가는 문장이긴 하거든. 일단 편의상으로 끊어볼게요. Mysterious ether는 자, 얘는 주관되고요. Was thought, 생각되었다. 뭐 한다고? To fill the universe. 아, 이걸 목적 보호로 처리하는 거거든. 잠깐만. 이게 원래 이거거든. 잘 안 쓰이는 오형식이지만 이런 동사가 있어. A가 투부정사 한다고 생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A가 굉장히 생소하죠? 거의 얘는 이렇게 능동형의 오형식으로 쓰는 경우가 없어. 거의 안 쓰여, 이렇게는. 얘는 거의 100% 수동으로 전환해서 쓰이거든. 얘를 전환하면 이렇게 되겠죠? A는 생각된다, 뭐 한다고? 투부정사 한다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고요. 생각된다라는 해석이십니다. 얘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해석이 되지. 그 의문스러운 물질이 생각된 거야. 뭐 한다고? 채운다고. 우주를 채운다고 생각된 거예요. 이 에테르라는 가상의 물질이 우주를 채운다고 생각이 된 거야. So that, 뭐 하기 위해서? Light, 빛이 가지도록, 뭐를? 매개체를 가지도록. To move through. 움직일 매개체를 가지도록. 여기다가 대충 적어놨는데 파동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빛이 통과에 매질이 있어야 되거든. 그걸 강제로 에테르라는 이 가상의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이 에테르를 통과하기 때문에 빛이 파동이지만 전달이 된 거다라고 이 사람들이 억지로 추측을 해버린 겁니다. 뭐 때문에?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요렇게 된다. 이거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요거 만약에 서술로 나오면 어렵다 이거. was, thought to 부정사는 우리가 흔히 쓰는 오형식 수동태가 아니기 때문에 저거 어려울 수 있어요. 저런 거 잘 챙겨 두시고. 자, 그 다음에 Ether was a black cat. 에테르는 검은 고양이였다. 아니, 검은 고양이 뭔데? 아까 그거였잖아. 존재하지 않는 검은 고양이. 어두운 방에서 하물며 존재하지도 않는 검은 고양이 찾는 거 굉장히 어렵다네. 걔가 걔예요. 존재하지도 않는 무언가야, 저 검은 고양이는 여기서. 자,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had been theorizing. 가설화하고 있었다. 과거 완료 진행이죠. had been theorizing. 이게 첫 번째 동사. in a dark room. 어두운 방에서 가설화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then experimenting. 실험하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그 어두운 방에서. 동사 2번. 물리학자들은 어두운 방에서 가설화하고 있었고 어두운 방에서 실험하고 있었어. 무슨 얘기냐? 에테르라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찾기 위해서 없는 대상을 없는 곳에서 열심히 가설화하고 찾고 있었다. 즉 뻘짓을 하고 있었다. 왜?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그놈의 파동으로서의 성질, 매질, 이 개념에 집착했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자, looking for 이거 분사구문입니다. 찾으면서
evidence, 증거를 찾으면서, 고양이의 증거를 찾으면서 존재하지 않았던, 즉, 에테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그 에테르의 흔적을 열심히 찾으면서 뻘짓을 하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싹 정리해보면 첫 번째 문장이 이해가 되죠. 개념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맨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돼 있어? Concepts are 중요하긴 해요. 이런 거 내용이 틀린다니까? 필자는 중요하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서. 개념은 중요해, 안 중요한 거 아니야. 중요한데, 조심하지 않으면 본질주의라는 함정에 빠질 수 있고, 그 본질주의라는 함정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뻘짓을 했다. 에테르라는 이런 가상의 개념을 가져오는 뻘짓을 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삼성? 어렵죠? 21년 거보다 훨씬 어렵죠, 글이. 근데 다음 시간에 보는 우리 34번이 최고 오답률이에요. 34번 지문은 진짜 어려웠어요, 이거는. 거의 3학년 문제 수준으로 어려웠던 글이고, 그거 지나면 근데 이제 36, 37은 괜찮고요. 38, 39가 또 조금 어렵고 41은 또 괜찮고 근데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높아요. 특히 오늘은 이제 어려운 거 3개 딱딱딱 나와가지고 좀 어려웠을 텐데 그 워크북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보면 좀 구조를 바꿔놨어요. 이번에 내가 그 GPT 안 쓰고 다 그 구성을 했기 때문에 보면 20페이지 보면 워크북 첫 워크북이 그냥 한글 해석이야. 이걸 왜 넣냐? 지문이 어려우니까 넣은 겁니다. 지문이 쉬웠으면 한글 해석 안 해도 돼. 근데 얘는 한 번쯤 해볼 필요가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서 집어넣었고요. 이거 외워서 쓰는 거 아닙니다. 직접 해석해야 돼, 이거. 하나하나 끊어가지고 직접 해석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바로 해야만 풀릴 겁니다. 이거 목요일에 하려고 그러잖아. 절대 손도 못 댈 수도 있어. 지문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지금 내용 정리됐을 때 바로 오늘 집에 가서 다른 뒤에 워크북 변형 문제는 목요일에 풀더라도 이거 앞에 해석 쓰는 것만큼은 꼭 오늘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뒤에 좀 넘겨보면 그 어법 어휘 선택이 있는데요. 저거는 그냥 그 본문 한번 복습한다 생각하면서 읽으면서 가볍게 푸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뒤에 이제 어디야 48페이지 넘어가면 우리 늘 하던 그 모의고사형으로 나와 있는 변형 문제 있죠? 이 친구들은 84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84페이지까지만 풀어보시면 돼요. 우리 오늘 3개 한 지문에 대해서만. 네, 84까지만. 그 뒤에 있는 문제는 일단 지금 안 건드려도 됩니다. 좋아요. 영상 끊어야지. 5분만? 그래요.